오전에 11시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하얏트 호텔에서 있는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한참을 열을 내면서 했더니 피곤하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서 황교안 대표님 또 우리 존경하는 박성현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뭐 어떻게 아주 그냥 복잡한 심정인데 잘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그 기적적으로 이들이 안녕하십시오. 이들이 기도하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무신분립이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공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이 총칼 그러니까 이 군사력과 경제력 여기 우리 황 대표님 옷을 요거 그거요. 군대와 쌀, 그다음에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가장 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요소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믿음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국가가 믿음을 얻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돈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도 괜찮은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버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진실을 얘기를 해도 믿는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없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집단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준비를 하라고 한 거는 요거 말고요. 워낙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셔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전자투표기는 정말로 통신을 못하나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거짓말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 황 대표님께서 좋아하시는 확 꽂히신 이거 부정선거야라고 그분이 믿게 된 가장 큰 게 이거를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더니 이거는 분명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뭐라 그랬죠?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다.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은 빌 게이츠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예.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종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했더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종이에 주석을 넣었다라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고 종이에다가 금속을 넣는다고 종이가 금속이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인데 전자 개표기에서 전자 개표기 하나하나가 중앙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유지 보수하는 청년이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 청년이 첫날 갔다가 뭐를 누르면 아니구나 이렇게 선거가 있기 전날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 답사를 하면서 젊은이니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와이파이가 되나 하고 찾아봤어요. 와이파이를. 근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선 통신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일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컴퓨터 전자 개표기에 연결된 노트북을 딱 치니까 노트북에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해서 sys config sys인가요? 하여간 config sys 이렇게 딱 쳤더니 IP 주소라고 IP 어드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주소들이 탁 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아까로 잡았을 때 와이파이가 안 됐는데 이거는 지금 무선 통신을 하고 있네. 이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녹취를 국회 의원으로 있을 때 녹취를 틀었습니다. 틀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죠. 그랬더니 저기가 이 중앙선관위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혀 사실무근이다. 전자 개표기는 통신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LG에서 나오는 그램이라는 노트북 안에 이 랜 카드를 꼽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또 뺀 그 자국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탈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요거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들어있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시중에서 파는 거는 있지만 우리가 공장에서 우리가 주문할 때는 그걸 빼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없다. 두 번째, 너희들이 믿지 않겠지만 그럼 붙어있는 걸 우리가 뗐다면 거기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것을 통해서 무선 통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 안 되니 무선 통신을 통해서 조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랜 카드가 없다. 랜 카드는 무선 랜 카드가 뭐냐면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연결과 전송을 담당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선 랜 카드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짠 요거예요. 요게 뭐냐? 요게 무선 랜 카드의 중심 부분 수정 발진기라는 겁니다. 수정 발진기. 그럼 수정 발진기 이렇게 생긴 걸 잘 기억하세요. 수정 발진기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긴 걸 꼽는 건데 요거는 수정의 기계적인 공진에 의해 주파수가 결정되는 발진기, 무선 송신기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수정 발진기가 요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죠? 요게 필요한 건데 요게 랜카드죠? 근데 요 랜카드를 안 꼽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안 꼽았대요. 안 꼽았어. 요건데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요거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왜 수정 발진기를 쓰나? 수정 발진기에 주파수 안정도가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주파수가 다른 방송국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특정한 안정도가 요구되는데 이 수정 발진기라는 게 그런 안정도를 갖고 있어서 송신기의 중심 주파수를 결정하는 주 발진기는 대부분 수정 발진기가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 발진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이렇게 근거리 통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 20km. 그러니까 50리. 50리죠. 50리까지 가서 이런 안테나로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요. 기억하셨죠? 크리스탈 수정 발진기. 무선 통신의 부품인데 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저 전자 개표기입니다. 전자 개표기의 회로인데 이거 봐요. 여기 수정 발진기가 발진기가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 랜 카드를 안 꼽았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사람들은. 요것만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한 거죠. 최근에 저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중앙선관위가 하는 모두 다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12번이 요건데 12번이 요거잖아요. 12번 여기 찾아보면은 쿼르츠 크리스탈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탈 쿼르츠 수정 발진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통신부에 쓰이는 겁니다. 자, 선관위가 다 거짓말을 했느냐?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무선 랜 카드가 장착되지 않았다. 그건 맞죠. 두 번째, 무선 랜 카드를 떼지도 않았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 접촉할 수 없다. 이건 맞아요. 거짓말은 뭐냐? 외부 통신망과 단절된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러니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를 꺼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짓말들을 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중앙선관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아까 종이도 거짓말을 했지만, 종이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 수정 발진기,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컴퓨터, 하나하나의 무선 전자 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스스로 중앙 서버와 연결이 된다. 무선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와이파이 이렇게 잡아내는 거, 그런 중계가 필요 없고 그냥 쏘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안테나로. 그래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정보를 보내줍니다. 어디로? 중앙 서버로.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고, 거짓말을 왜 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관위는 답을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에 수정 발치기를 왜 달려있나? 다음에 왜 전자개표기가 무선 통신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나? 다음에 그러면 이게 관계없는 거라면 이번 대선 때 그 수정 발진기를 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주장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연결과 연동의 차이. 연결은 두 개를 이렇게 잇는 겁니다. 연동은 뭐냐면 팔을 잡고 내가 이쪽 팔을 흔들면 저쪽 있는 사람은 저쪽 팔을 같이 흔드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도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거예요. 이게 연동이 됐다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할 때 쓰면 되냐면은 원격 접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상하면 옛날에는 사람들 불렀는데 부르지 않고 이 원격 접속해 주세요. 저쪽에서 와가지고 싹 들어와가지고 막 뭘 치면은 나는 안 치는데 내 컴퓨터에서 뭐 또락또락 하잖아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저쪽에 가서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연동이라고 하죠. 선관위 임시사무소에서 뭘 연동? 보세요 이거. 선거정보통신망 임시사무소 설치 요청 내역이에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비 연동 시 통신망 유지 보수 여기로 연락을 해서 작업을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아니고 연동. 자, 임시사무소 얘기가 나왔는데 임시사무소를 세상에 182개가 있었다는 걸 누가 얘기를 했나요? 제가 한 거예요. 그거를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제보를 했어요. KT의 사람과 연락을 한 목소리를 녹취한 거를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전국에 지금 뭐 임시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관이요. 그러니까 네,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럼 그 인터넷선은 어떻게 됐나요? 인터넷 공사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도 되나? 저는 누구니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20개인데 지금 거의 다 공사 끝났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들어온 게 지난번에는 9개를 비밀리에 설치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한 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과천의 선관위에서 서버로 옮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관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막 나 치워 죽이라고 하면서 막 들어놓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일단의 사람들은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종이를 막 뒤졌습니다. 종이 뒤졌을 때 이런 게 나온 거야. 아까 같은 이런 게 나왔는데 9장이 나왔었어요. 뭐 어디 도봉구 어디 서울에 9군데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나온 거예요. 근데 임시사무소는 세틀라이트 오피스라고 하는데 임시사무소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 이걸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선거 사무실을 세틀라이트 오피스를 둔다. 이 위성 사무소를 둔다. 임시 사무소를 둔다. 그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사람들이 감시를 안 해요. 감시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 182군데
주소를 깐 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발표하려고 했어요.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냥 발표하는 것보다 선관위에 물어보는 거야. 아, 너희들 이거 저기 사무소 임시 사무소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 이렇게 되면 이놈들 봐라. 없긴 뭐가 없어요. 짠 하고 내가 내놓으려고 내 친구 그 박수영 그 박수영이 몰라요. 그 저기 사무실에 있는 보좌관 통해서 저기 물어본 거예요. 선관위에 이게 있느냐? 그랬더니 182개에다가 인터넷은 36군데에 설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제가 공개를 했고 36개의 인터넷 선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36개 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앞에 한 달 동안이 맞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떠들어대요. 그리고 경찰이 배치돼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일 되면 바로 그 언론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아니 인터넷 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선을 그냥 연결이 되면 되는데 연동을 시켜놨잖아요. 자, 보세요. 그냥 있을 때는 뭐가 연동이 될까요? 이게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이 되니까 이 수천 개의 개표기, 전자 개표기가 중앙 서버랑 연동이 되는 거지. 여기서 쫙 하면 중앙 서버 쫙 들어가고 만약에 어떤 놈이 중앙 서버에서 뭐를 해라 그러면은 명령어가 그냥 전국에 있는 투표기로 쫙 가는 거 아니에요. 개표기로, 전자 개표기로. 그러니까 두 개가 연동이 돼요. 주고받고. 그런데 이거는 감시를 하잖아요. 중앙선관위에는 그 엄청난 보안 장치로 해서 보안을 하고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개표기는 막 수상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보잖아. 이놈들이 뭐 하나 리셋을 누르나 바꾸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눌렀는데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서로 통신을 하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임시사무소에 있는 거. 이거 36개에다 연결을 해놨다며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어떻게 연동을 시켜놨다며. 연동을 시키면 이거는 누가 감시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임시사무소에는 간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삥삥삥삥삥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이 22명이야. 뭐 하는 놈들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왜냐? 감시가 안 되니까. 거기에 지금 선거와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있다. 무슨 꿍꿍이를 짓을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짜장면 왔습니다. 문 열어. 근데 문 열어 봤더니 짜장면 그 사람 봤더니 웬 사람들이 막 컴퓨터 갖다 놓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선관위 임시사무소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짜장면집 배달 문화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3km, 200m 뭐 이런 멀리 떨어지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똑똑한 분들 혹은 똑똑한 척 하는 분들은 야, 그거는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으니까 이건 뭐 전부 다 이렇게 갈리는 거니까 괜찮아. 괜찮긴 뭐 괜찮아. 우리가 이 내부망을 자기 특설로 깔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예를 들어 36곳과 전국에 있는 망을 연결을 해가지고 중앙 서버까지 연결할 수 있나요? 너무 비싸서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내부망이라는 것은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한번 깔아놨잖아요. 거기에 한 차선을 뭐로 하냐면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만들어요. 파란 선을 그어서 그게 전용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연동이라며 연동이 되면 여기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광속으로 지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저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북한, 중국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연결시켜서 거기서 하면 연결도 아니고 연동이라며 다 이상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섭다. 무섭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선이 들어간 전국 36개 비밀사무소 앞에
집회 신고 완료했고요. 경찰 배치해서 수상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그 언론에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182개 비밀 사무소를 주소를 했으니까 이제 철통같이 지켜야 되고 아까 이걸 딱 띄워놓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벌써 들려와요. 거기 갔더니 이 저 컨테이너 막사로 해놨더라. 바깥은 전부 다 종이로 가려놨더라. 종이 사이로 살짝 보니까 웬 박스들이 많더라.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사진과 함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일 투표를 독려해서 사전 투표를 최소화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견제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지금 마지막 때 되면 지금은 뭐 윤석열이 뭐 거의 10% 앞서고 뭐 이런 걸 막 하다가 우리가 미리 얘기한 게 뭐냐 2월 말이 되면 둘이 붙었다고 붙었고 아니면 이렇게 막 추세가 중요한데 올라가고 있다고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했어요. 난 미리 써놨어요. 얘네들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이제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 부정 투표의 도구로 이 우산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에는 이만큼 떨어졌던 게 쭉 올라가더니 아니 뭐 더 올라갔다 그러고 뭐 거의 붙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무리하죠. 무리한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떨어진 채로 되면 이거 이상하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친 척하고 그런 결과를 발표해요. 근데 6일 동안 깜깜이가 있습니다. 깜깜이. 투표하기 전에 엿새 동안은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는 해도 결과를 발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이에요. 깜깜이. 깜깜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왔네 이러다가 이쪽에서 당선. 그러면 아니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서 당선 그럼 이상한데 이렇게 쫙 붙었다가 당선 그러면 그동안에 뭐 골든 크로스가 생기고 그래서 바뀌었나 보다. 이런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이용한 투표 방해 책동을 저지하고 선관위 비밀사무소 무력화시키고 해외 우편 투표 동향 주시하고 외국인들이라고 썼지만 뭐 저기 조선족들 중국 교포 뭐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의 투표와 관련된 수상한 집단적 움직임을 감시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에 우선하여 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QR 코드는 지금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 못 쓰게 하고 그거를 투표 관리관에 투표 찍을 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뭐요? 저 QR 코드 못 찍게 하는 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QR 코드를 그냥 쓰겠다고 그랬어요. 쓰겠다고 그랬다고.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제 근데 그거 보니까 좀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관인이 아닌 사인을 찍고 이거를 인쇄하지 말고 도장을 찍어라 직접. 그다음에 전적의 예쁘게 무선 통신을 기술적으로 막고 투표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튀어나오도록. 그래서 전자 개표를 하지 못하도록 걸리게 하자. 또 무엇보다 투표 당일 방송국들의 그 황당한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면 그걸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또 다시 이 같은 책동을 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결기로 되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결기로 되돌아야 죠 이 모든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자각, 대각성 위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후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후보가 공명선거 혹은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거 안 하고 있죠. 왜 안 해요? 두 번째, 자기의 목소리로 공명선거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것도 때를 놓쳤어요. 중립내각을 구성하라. 중립내각과 함께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모두 공명선거 하자 그러자. 이재명이 와. 당신도 뭐 부정선거 할 거야? 그럼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선거 할 거야? 아니요. 그러면 이리 와요. 그럼 같이 우리 발표를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일화도 필요합니다. 단일화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단일화가 안 되잖아요. 단일화가 되면 이 사기를 치기가 좀 쉬워져요. 아니 어려워져요. 눈에 잘 띄어요. 이쪽에 있는 걸 뺏어서 자기가 가져야 돼.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명백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윤석열의 표를 안철수한테 갖다 줘가지고 2등이 1등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가 뭔지 복잡하게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단일화되는 게 부정선거를 잡아내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죠. 그래서 단일화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공명선거를 이렇게 하려고 감시를 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 조직에 대해서 이 협조를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그 협조에 응할 그런 그 노하우도 있고 용의도 있고 그런데 우리만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모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만 하면 좀 모자란 게 많죠. 그 공조직이 들어갈 수 있는 기득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배치를 해달라는 거죠. 되면 쉬운데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면 그게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와의 협조 그 채널을 만들어서 함께 막아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더 많죠. 지방선거가 당연히 있습니다. 더죠. 예,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거가 당연히 있는 이유는 일단 정권이 바뀌면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정선거를 해온 사람들은 목숨을 내놔야죠. 왜 지난번에 최인규를 우리가 목매달아 죽였잖아요. 교수형에 처했으니까 이번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아까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는데 황교안 대표 시절에 제가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선거 운동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기다가 딱 2개 남겨놓고 불이 나가더니 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니 기자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졌습니다. 대변인님 졌어요. 그래서 내가 황교안 총리한테 대표한테 귓속말로 그랬어요. 졌답니다. 우리가 이러시더라고요. 반말을 안 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탁탁 털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지금과 똑같은 거죠. 제가 볼 때 그때 이게 되는지 창원에서 있었던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였었는데 그때 본 것 같아요. 이제 간을 본 거예요. 그런 일은 미국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고 나서 지던 놈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이기는 현상 이런 게 미국에서도 있었죠. 이 한 번 했던 사람들 지금 자기의 죄가 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양정철은 지난번에 180석을 얻은 1등 공신인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그래서 뭐라 하냐 여기 미국에는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의 재선 때 당선을 되게 한 1등 공신이 칼 로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 로브 1950년생인데 이 머리가 벗겨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선 축하 공식 파티 제1 파티를 할 때 제가 소개를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 사람 소개하는 걸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걸 봤는데 칼 로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부시 체니 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소개를 하고 그럼 부시 대통령이 고맙다 그러면서 체니 칭찬하고 부인과 딸 칭찬하고 고맙다 그러고 다음에 선관위원장 그러니까 선거 대책위원장 그 사람 고맙다 그러고 다음에 누군가 했더니 칼 로브라는 사람한테 칼 로브 the architect라고 그랬어요. 칼 로브 이 모든 승리를 설계한 설계자 최고의 찬사죠. 그러니까 얼굴을 쫙 서로 깍 하고 웃는 그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 모습이. 근데 여기서 그 역할을 하게 누구예요? 양정철이 180석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양정철이라면 대통령한테 가서 저 잘했죠. 대통령 비서실장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이번에 국회의원 할게요. 아니면 돈 제일 많이 주는 아니면 중국 대사 할게요. 아니면 돈 제일 많이 주는 국가 기관에 이사장 시켜줘 이럴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다음날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부르르르 떨려. 무서워가지고 부르르 떨면서 선거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저는 정계를 떠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정계를 은퇴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게 아니죠. 이런 거 이상한 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거는 분명히 사달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양정철, 이근영, 조혜주, 고한석, 뭐 이런 사람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이재명한테 가 있지. 이재명을 도와서 정권이 그대로 유지돼야지 자기가 살지.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그 뭐 조혜주 나오고, 예? 사표했다가 다시 또 못 들었잖아요. 뭐 그 사람 사퇴했다가 뭐 그런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3개 지역구에 전부 다 다른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출마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량 제품이 생긴 것이 우리가 발견한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쪽 마라도부터 철원까지 하나예요. 14명이 이번에 출마했죠. 14명의 이름이 있는 딱 한 가지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적죠. 세 번째, 대선은 사후에 문제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서 당일 투표는 3,000표 이겼는데 사전 투표는 조금인데 거기에서 6,000표를 져서 결국은 2,893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하자고 했죠. 재검표를 해서 이상한 일장기 투표용지가 1,000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봐라, 저쪽에서 1,000장 빼고 나 1,000장 더하고 그러면 2,000장 차이가 있으니까 2,893에서 뭐 실제는 뭐 200몇 개만 줄어든 게 돼 있지만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00장에 잘못된 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아주 애매하니까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걸 지금 2년 동안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어떠냐면은 전국 마라도 철원에서 나오는 표들이 그냥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꼬리표 없이 그냥 가운데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100만 표, 이재명 120만 표, 아니면 1,000만 표, 1,200만 표 이래가지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부정선거, 제 지역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확신을 갖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서만 5,000표가 나왔어요. 5,000표. 5,000표에 잘못된 표가 나왔으면 이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저쪽에서 우와! 5,000표가 나왔어. 야, 뒤집어졌어. 무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5,000표? 5,000표 나왔네. 5,000표가 뒤집혔네. 그런데 전국에서는 이재명이 200만 표를 이겼어요. 200만 표 빼기 5,000표 해보세요. 그럼 195만 5천 표잖아요. 199만 5천 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이 승리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을 다시 재검표해야 돼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되죠. 안 가능하죠. 다음에 이 대선은 며칠 남지도 않았죠. 3월 9일 저녁 7시 30분 1시간 반 동안 이 환자들을 위한 시간을 이렇게 투표 시간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 7시 반에 따단하고 나오는 출구조사, 그게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막 난리를 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짠 하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당선 그러면은 온 나라에 있는 별들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야, 윤석열 전화 좀 해봐. 너 혹시 윤석열 아니야? 아니, 국방장관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번에 별 달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다 그쪽으로 가요. 순간 딱 말하는 순간 전화기 찾아요. 다음에 무슨 외교관들도 마찬가지고 재벌들도 가만히 있어봐. 오, 야, 저 사람 됐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저 축하금 줘야 되겠네? 야, 이거 연락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표하는 순간. 근데 반대로 될 수 있다니까요. 이재명 당선 그러면 다 그쪽으로 가요. 이 사람 좋아하건 싫어하건 모든 힘이 그리로 쏠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지. 공직선거
선거법 위반. 256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선거미호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며칠이에요? 2년 됐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누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어기고 있어요. 제 거를 그렇게 어기는데 대통령 선거하면 혹이나 6개월 안에 하겠네.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안 하는 동안에 이재명,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면 이재명은 당선자 신분으로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나고 러시아 가서 푸틴 만나고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요. 그러면 그냥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 대법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개헌한대잖아요.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 뭐 이따위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해주시고 그게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돼.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정말로 할 수 있는 거는 폭동 혁명이에요. 61년 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가 있은 다음에 3.15 부정선거 때 1년여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4.19 혁명 그때 이제 4.19 혁명 다음에 5.16 혁명 이래서 뒤늦게 재판을 해서 교수형에 처했듯이 우리도 이제 혁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재명이 제대로 당선됐는데도 우리가 혁명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수상한 것이 많으니까 표를 우리가 잘 단속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지만 제가 여기 여러분을 귀하신 분을 만난 김에 이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는 아주 가지각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차고도 넘쳐요. 근데 사람들이 딱 꽂히는 게 있어요. 딱 꽂히는 거.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 빳빳한 투표용지를 딱 보고 이거는 때려 죽여도 부정선거다 이러셨어요. 정형근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뭘 보고 이번에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있었던 지역이 연수구 을지역인데 무려 24년 동안 우파만 당선이 됐어요. 좌파는 그동안에 2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4년 동안을 단 한 번도 좌파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다. 우파가 당선된 곳이에요. 그런 우파 지역에서 누가 나왔냐? 후보가 우파로는 하나 나오고 좌파로 2명이 나왔어요. 당선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정치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안 하던 사람인데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말고 한 사람 나온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겠지? 아니에요. 무려 정의당의 대표였어요. 이정미. 다시 한번 24년 동안 우파의 초롱성이었던 곳에 우파 후보는 하나 나오고 좌파 후보가 2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좌파 후보가 이겼다? 그 사람은 정치공학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를 갖고 얘기하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것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투표를 까기 전에 제가 그냥 병가지 상사입니다. 투표를 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런 마음가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이제 봤더니 당일 투표에서는 제가 3,000표를 이겼는데 그보다 작은 사전선거에서 어떻게 내가 졌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글쎄 사전 투표는 2가지가 있어요. 사전 관내 투표라는 게 있고 사전 관외 투표가 있습니다. 사전 관내 투표라는 것은 놀러 가려고 당일 놀러 가려고 미리 내 지역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사전 관내 투표라고 해요. 여기서 투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날 공휴일이라니까 너 놀러 가야지 미리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전 관내 투표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전 관외 투표는 쉽게
군대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간 사람들. 외지에서. 예, 군인 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투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몰려오는 게 사전 관외 투표라고 하면 됩니다. 이 저기를 봤더니 분포를 봤더니 제가 이 사전 관내 투표에서 얻은 표를 100이라고 하면 사전 관내 투표 군인들이 보낸 표가 39예요. 100대 39. 그거는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100대 23이 돼도 되고 100대 1이 돼도 되고. 그런데 옆에 정의령이라는 사람의 관내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를 봤더니 여기는 관내가 100, 관내가 39. 그래서 똑같아요. 그거는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한 게 아니고 많이 이상하죠. 근데 옆에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관내 사전 투표가 100이라고 하면 관내 사전 투표가 거기도 39네. 세 군데 39예요. 거기서 저는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다 라고 그날 딱 생각이 된 거예요. 4월 16일부터 전 싸운 겁니다. 확신을 갖고 싸웠어요. 열어보면 그 증거들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죽도록 싸운 겁니다. 죽도록 싸웠어요. 이걸 두고 박성형 교수님, 여기 존경하는 백모 박사님이 성함이 박성자 현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또 계시는데 서울대 통계학과의 존경받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림원 학자들 중에서는 최고, 사람들만 모이는 그 한림원에 또 원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 아까 정영근 의원께서 서울대 법대 나오셨는데 그분의 뭐 학교 동기쯤 되시는데 굉장히 존경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선일보 통단 인터뷰에서 이거 0.39 이게 한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에게 동일하게 나올 확률, 동일하게 나온 걸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1.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2. 분명한 조작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지. 아니지. 조작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거기 와서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것만 봐도 그냥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약에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여기 장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모이고요. 요 사람은 민경욱 찍고, 요 사람 정의령 찍고, 요 사람 이정미 찍는. 가만히 봐. 몇 표지? 여러니까 여기 39 되려면 야 천원에 있는 너 나와서 찍고 저쪽 뭐 해군도 찍고 해가지고 가만히 봐. 이렇게 야 너 빼 다시 여기 집어.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보기 전에 이거 확신을 갖게 된 그런 통계적 증거고, 다른 거 많지만 여러분 지난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제 들으셨겠지만 일장기 투표용지가 뭐냐면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좌하단에 투표관리관의 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야 돼. 지금 이런 사인을 찍어야 된다는 그거예요. 이런 빈 게 있으면 이렇게 갖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확인하고 다음에 이 도장을 꽝 찍어서 줘요. 그래야지 이게 적법한 투표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을 찍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찍는 도장을 딱 찍는데 그 도장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의 인. 그게 예쁘게 이렇게 찍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빨갛게 동그랗게 빨갛게 돼 있어요. 인주 칠한 것처럼 빨갛게. 일장기에 보면 가운데 그 빨간 원 있잖아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장기 투표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까 아무 말 잔치를 벌이는 걸로 유명한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흥분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만년 도장이에요. 만년 도장이라는 거는 인주 찍지 않고 그냥 1000번을 띵띵띵띵띵띵 찍어도 계속 잉크 없이 나오는 훌륭한 도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잉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는 만년 도장인지 모르고 인주를 찍었어요. 네, 여기까지 딱 나오면 사람들이 맞네. 민경욱이 저렇게 흥분하고 그러냐 저놈. 아이고 참. 그거 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두 번째 질문할게요. 그게 몇 장? 1000장. 그러면 이제 대답을 다시 해야지. 아니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십니까? 아니 이거 한 번은 잘못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나오면은 닦든가 바꾸던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1000장을 찍었다고? 1000번을? 아니 1000번을 찍어 그럼 안 보이는 게 아주 여기 앉은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이런 일을 하다가 잘려요. 그렇죠. 그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따라락 해서 1초 만에 천장 찍는 게 아니에요. 천장 찍으려면 몇 시간? 6시간 있어야 돼요. 6시간 동안 계속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계속 찍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자, 여기서 그렇다고 합시다. 이 사람만 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야, 너 뭐해 임마? 벌써 막 100장째 이거 이렇게 찍고 있어. 그러면 이제 100장만 나와야 되잖아. 근데 6시간 동안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찍었어. 이 사람들 많이 보는데 하나도 안 말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렇다고 그러고 받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 받는 사람이 이거 보고 빨강에 딱 찍혔어. 그래서 딱 본 다음에 받은 다음에 이게 뭐지? 딱 하다가 야, 이 사람은 내가 친일파인 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장기업 찍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가서 찍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지. 1000명이 다 그래요? 아니죠.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지. 야 임마 너 거기서 뭐해? 정신 차려. 이게 뭐야 임마. 바꿔줘. 누구라도 이렇게 하죠. 누구라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거기 말고 자, 그것도 넘어갔다 봅시다. 그럼 천장에 그런 게 있었어.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투표록이라는 게 있어요. 투표 기록부가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상 상황을 거기서 적는 겁니다. 일지로 적는 거야. 일지로 적는데 거기 한마디만 있으면 돼요. 일장기 투표지가 천장에 나왔으나 우리가 회의 결과 그냥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 한마디만 있으면 돼요. 그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천장은 투표장에는 없었던 투표용지입니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맞죠. 분명하죠. 분명하죠. 천장이나. 그리고 천장이 100만 장 중에 천장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투표한 사람이 거기서 투표한 사람이 1974명입니다. 1974명인데 천장이 넘어요 살짝. 그 천장이 그렇게 되면 과반을 계속 이거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못 봐요? 그리고 자 이제 이게 투표예요. 개표할 때 그게 나왔다고 합시다. 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들어서 볼 거 아니야. 그냥 저한테 보고라도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사람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개표를 하면서 개표하는 사람들이 다 볼 테니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와서 보세요. 아니면 이건 무효. 그래서 무효를 다 천장에 나갔어야죠. 근데 무효에서 발견됐나요? 아니에요. 유효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개표록에 기록만 되면 돼요. 아이고. 개표록에 기록만 되면 돼. 개표록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이런 것이 있었으나 우리들이 모여서 회의 결과 유효로 하기로 했음. 이런 끝이에요.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4.15 총선에 적어도 제 지역구에 투표가 부정선거였다 라는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장기 투표용지입니다. 그 빨개서 그냥 허여면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빨간 게 흉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본다고요. 그 천장 이 개표장에도 없었고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재검표할 때만 나타났죠. 그러니까 누가 야 이거 민경욱이 진짜로 개표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네 저 새끼. 그냥 하다 말 줄 알았더니 아니 1년 2개월 동안 못하겠는데 기억 보존이 하네.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 온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만들어. 혹은 그 저기 우리가 증거를 보존 신청을 하죠. 그럼 증거 보존이라는 게 딱 이거 찍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때 찍어가지고 가져갈 때까지 우리가 증거 보존하겠다. 그다음에 증거 보존을 실행하는 그때까지 2주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요때 만들어 온 겁니다. 요때 그 만든 거예요. 만드니까 이제 정신 없잖아요. 이걸 뭘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몇 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천장이 그렇게 됐거든. 그럼 개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난리를 쳐서 못하게 한 거예요. 1년 2개월 동안. 그래도 안 되니까 하게 된 게 아니냐. 저기도 바뀌었고 대법관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 그 사람은 그런 거 모르는 상태로 아니 이걸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천대엽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의롭다면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재검표를 하면서 천장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가장 그러니까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지금 왜 그게 없었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신다면 이것만큼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나올 때 그럼 거기서 좀 어떻게 좀 하시지 어떻게 가만히 계셨나? 네? 그 개표를 참관 그거 재검표할 때 그 천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법관들의 위력에 밀리지 말고 그걸 어떻게 좀 대가리 아니, 부수든지 위력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대가리를 부셔. 아니 위력에 물린 게 아니고 그거 문제 제기를 하고 사진을 다 찍고 다음에 종이 감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종이 감정을 하고 네. 지금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다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천장이 이렇게 나온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장 중에 280 몇 장만 빼고는 또 유효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야 이거 더 세게 이거 뭐냐 하지만 다들 알고 있어요. 천장에 이렇게 잘못된 거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거든. 지금까지 전관위가 생긴 이래로 재검표를 해서 표가 이렇게 약간씩 변한 예가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한겨레 신문사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인데 문학진의 별명은 문세표예요. 세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재검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한 표가 줄어들었어요. 2표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3표가 잘못돼서 다시 했는데 한 표예요. 자,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수 차이가 난 게 정유섭 의원입니다. 정유섭 의원은 26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문병호 후보가 이건 분명히 내가 이겼어. 다시 재검표하는데 그래서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지금 민유숙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전 뭐 법원장인가 그랬으니까 금방 했죠. 71일 만인가 했어요. 재검표를 했는데 26표 차이가 났는데 재검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유섭 의원이 너무나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여당 의원이었는데 중앙선관위에 전화했어요. 이번에 재검표한다는 데가 26표 차이로 이겼는데 재검표하면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뭐라냐면 의원님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정확한데 그럽니까? 단 한 표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랬어요. 재검표를 했습니다. 차이가 이쪽에 했는데 단 한 표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대로 오차가 없었어요. 근데 3표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줄어드냐면 문병호 입장에서는 이거 세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했는데도 없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어. 무효표 다 뒤져봐. 그래서 무효표를 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이 이게 다 안 나 이래가지고 이게 수백 표 부정선거 나온 거 아니 무효표 나온 것 중에 3표를 구제를 받았어요. 이거 무효표. 여기서 세인 거는 하나의 잘못도 없었어요. 무효표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것 봐 이거 해가지고 3표를 구제받아서 26표 차이가 23표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몇 장이 나왔어요? 1장이 2표인지? 1000장.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아니 이건 없었죠. 세상에 그런 투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다시 해도 한 표 차이가 없고 잘해야 한 표 차이 이렇게 나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질문이요. 말씀하세요. 천장에 골고루 1, 2, 3번이 섞여 있던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아니. 오케이. 좋은 질문이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는 무슨 증거인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근데 당신 표만 무효표 나온 게 아니고 쟤네들 것도 다 섞여가지고 있었다며. 그걸 무슨 증거냐면 아까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얘기했죠.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있을 수 없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세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어디서는 빼고 어디서는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해야 되잖아요. 한 장 한 장을 동마다 난리를 쳐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2주 동안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싹 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를. 다음에 발표한 거 선관위가 발표한 거대로 만들어야. 그럼 민경욱 거 몇천 장 빨리 만들고 무슨 동에 몇천 장 이렇게 만든 거죠. 전체를 만들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죠. 내 것만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한 걸 집어넣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놈도 있고 저놈도 있고 막 그런 거가 그런 도저히 있을 수 없던 것이 세 개가 막 했다는 거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표를 완전히 갈아치기 됐다. 표를 완전히 갈았다. 왜냐? 이게 너무 0.39를 맞추기가 힘들거든. 0.39가 100대 39 정말 100장과 39장이 아니고 뭐 3만 몇 천 장 여기 뭐 10만 몇 천 장 뭐 이쪽은 7만 얼마 그러면 용년동에서 빼고 동춘동에서 집어넣고 뭐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거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전부 다 버리고 지금 있는 거는 실제로 생 게 아니니까.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누가 또 그래요. 저쪽에서 야 그 민경호 것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러니까 부정이 아니야. 그거 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 오 정말이네.
표를 완전히 가른 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쪽에서 사전 투표를 이후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당에서 지금 사전 투표를 하라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민 의원님,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하지 말라 그래서 사전 투표 안 하고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4, 5일 기다렸다 당일 투표하려고 그러는데 4, 5일 동안에 코로나가 걸려서 수십만 명이 어르신들이 투표 못하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자, 코로나는 우파만 걸립니까? 아니죠. 우파 좌파 다 걸려요. 자, 그리고 좌파 우파 코로나 걸리면 이제 감기 같은 건데 감기 걸리면 투표 못합니까? 해요. 다음에 코로나 확진이라고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준다 그래서 그게 모자랄 수는 있겠지. 그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싸워야 되지. 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좌파만 걸립니까? 우파도 걸리고 좌파도 걸리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좌파들은 낯이 두꺼워서 이 오미크론에 걸려도 앙한 척하고 가서 꽝꽝 찍지만 우파는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좋은 얘기네. 아니,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유튜브에서 제 그걸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7,400명쯤이 참여했습니다. 거기 제가 물었어요. 우파만 대답하십시오. 우파만 대답하십시오. 우파만 대답하죠. 당신이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당일 투표해서 투표장에 가겠습니까? 간다. 다음에 밑에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안 간다. 이래서 해봤더니 94%는 간다. 네. 가죠. 너 피해를 그런 건 6%였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거의 모든 사람이 간다는 거고 다음에 우파가 아니고 좌파만 하세요. 좌파만 해. 그래도 좌파에 못 간다는 사람이 그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난 이 호랑이 목구멍에 던져주는 꼴이 되는 이 사전 투표를 왜 우리 쪽에서 하라고 그러는지 누가 제일 처음에 이거 사전 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던졌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요런 이유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들은 사람은 뭐 그런가 보지 그러고서 나가서 얘기를 한다고 이건 당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 전에 제가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할 때 신원식 장군 그 개새끼가 사전투표 해야 된다고 광화문에 연설한 그 새끼 신원식 장군 빨갱이야 그 새끼.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신원식 그 사람은 저하고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친했거든요 광화문에서. 예, 앞으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친해. 네네네. 그 개새끼 빨갱이야.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쯤 신원식보다도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김기현 원내 총무도 김기현도 그랬고 하지만 제가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안 나오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되고 지금 답답한 국힘당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자, 우리가 가서 QR 코드를 없애고 바코드를 하고 사전 투표는 미리 개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리관에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하면은 이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는 너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럼 나 그냥 부정선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찌그러질게 3개만 받아오세요 이랬어요. 아니 그거를 얻으려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데 거기서 그 당에서 그러더라고요. 3가지를 얻어올 테니까 제발 사전 투표 미리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지 말아달라 해서 그렇게 하라고. 내가 웃으면서 너희도 한번 해와봐라. 그러면 내가 그냥 빠지지 뭐 나의 평생의 소원이 들어졌는데 그걸 가져가서
저 중앙선관위에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좀 비교해달라고. 해주긴 뭘 해줘요. 이건 법에 나와 있지만 안 해줬다고. 그런 정도의 한심한 지금 저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당이기 때문에 맞아요, 걱정이 되는 맞아요. 겁니다. 의원님 그 저기 뭐냐 질문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먼저 하시죠. 그 저기 뭐야 의원님하고 같이 그 이 부정선거 반대 석동일 변호사가 거기 그 제가 가니까 간사로 돼 있다 부정선거 그 무슨 위원회 간사로 돼 있으면서 QR 코드가 원래 옛날에는 숫자가 많은 건데 이번에는 세 가지 뭐 37, 32, 31 쓰기로 했다면서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를 직접 자기 말로 했는데 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 잘못된 주장. 네, 잘못된 주장. 질문이 네,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는 아까 수정 발진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통신 기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정 발진자만 갖고 통신이 있다는 확증은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컴퓨터 메인보드에도 수정 발진자가 들어가거든요.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칩셋을 봐야 되거든요. 통신 칩도 같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수정 발진자만 갖고 안 되고 통신 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방법은 없나요? 확인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죠. 그렇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직종에만 오랫동안 계신 분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펄스가 있어서 그 심장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통신부에 들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본투표 있잖아요. 본투표도 1년 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무슨 명분으로 만드냐 하면은 만약에 투표지를 나눠줬는데 훼손이 돼서 못 찍게 되면은 1년 번호가 있으면 대체해 줄 수 없으니까 없는 걸 주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부정투표하겠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본투표에서는 그런 1년 번호 없는 투표지가 없고 훼손된 거는 그러니까는 투표록에 기록돼서 이건 훼손됐다 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1년 번호 없는 투표지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건 불법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만약에 참관인으로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거 개인 도장을 특구관리관이 안 찍고 참관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선관위 도장을 찍든 인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는 무효 투표를 처리해야 된다고 이의제기서는 없어 투표록에 집어넣어도 되니까 나중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개인 도장이 지키지 않은 거는 나 무효표 처리하라고 이거는 못 해주겠다고. 예, 그런 항의를 하라는 거죠.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제가 질문을 나중에 하고요. 유튜브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렇군요. 예,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릴 얘기는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유튜브 뭐 한 3분 안에 끝내려면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그거 한 번만 주시면 금방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유세장 가면 운집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열광하고 다음에 지지율 쭉쭉 올라가고 여론조사하면은 뭐 아주 기분 좋게 나오고 다음에 후원금 얘기하면 뭐 한도가 금방 차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이겼다. 잠깐.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하죠. 다음에 선거 사무소 가면은 지지하는 단체하고 사람들이 잔뜩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긴 거죠. 요렇게 저도 2년 전에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더 좋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번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1등을 했거든요. 한 번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좌파 후보는 갈렸어요. 저의 텃밭인데 우파의 텃밭인데 왼쪽에 아주 그냥 당당한 2명의 후보로 표를 나눠 가졌고 저는 혼자니까 나는 이게 단일화 할 줄 알았더니 단일화 안 해가지고 제가 다 이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하는데 거기 있는 분이 저를 보더니 저기서 뭐예요? 그래서 선거운동합니다. 했더니 여길 뭐하러 올라가 힘들게 다 이긴 사람이야 내려가 힘든데 여기 왜 내려와 이래서 그때 내가 이겨나 분위기 보면 다 이겨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선 보세요. 여기 수원이에요. 이게 수원은 어디예요? 이재명이 있는 수원이에요. 이재명의 텃밭에 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 사람은 뭐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다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아니요. 이거 조작 아니죠? 조작이에요. 이거 실제죠. 윤석열. 야, 윤석열인데요. 자,
다른 얘기 윤석열인데 이제 그만하시고 네. 이거 진행하고서 마무리할 예, 거예요. 윤석열 후보인데 이렇게 되면 저도 그때 누가 와서 저기 후보님 저 잘하고 계시고 당선이 거의 확실하지만 부정선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부정선거 저 가만 놔두면 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선거 기간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 바르게 듣겠지만 뒤돌아가지고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내가 떨어진다니 무슨 얘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분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보면 좀 달라질걸요? 트럼프의 그 저 투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유세 장면이에요. 주에 가서 각 주에 가야 되니까 비행기에 딱 내리면은 비행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운집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은 어땠을까요? 10명 앉혀놓고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1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관중을 모으는 실력에서 제가 뒤진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10명만 모아놓고 합니다. 자기 혼자 할 때도 이랬고 오바마를 데리고 왔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죠?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여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대요. 관계없어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는 부정선거로 진 겁니다. 우리들은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죠.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것 때문에 우파들이 단결을 해서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더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미국의 현직 대통령도 물리쳤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만 없으면 단일화 안 해도 윤석열이 이깁니다. 큰 차이로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큰 차이로 이깁니다. 제가 지금 부정선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이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저 백모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되면 한 자리가 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얼치기 사회주의자들이 나라 망치는 거 더 이상 망치는 거 볼 수 없고 다음에 외국 사람이나 아이들이 우리 대통령 옛날에는 어떻게 경력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빨개지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막으려고 지키려고 이건 밑둥부터 흔드는 부정선거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선거 한다 이렇게 이렇게 교만하게 하고 우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의 현직 대통령도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낭떠러지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 여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목사님들 힘을 합쳐서 이 부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